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날씨는 참 차분합니다. 흐린 듯 하면서도 어둡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좋아하는 창문입니다. 제 사무실 창문인데요. 가끔씩 일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지칠 때는 저는 이 창밖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제 뒤쪽으로 멀리 보면요, 북한산이 보입니다. 도봉산도 보이죠. 날씨가 좋을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이 창문의 바로 앞에 보이는 가까이에는 혹시 보이십니까? 선정릉입니다. 선정릉. 이 숲속을 보면, 파란 나뭇잎 숲을 보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죠. 오늘같이 차분한 날, 또 제가 좋아하는 창문의 안전이 돈 파는 가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질문, 그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대표님,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또 5년 정도 여윳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또 더 길게는 10년, 20년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같은 질문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또 5년, 10년, 20년 후에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첫 번째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상을 누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미국의 영향력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신흥국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등입니다. 물론 한국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신흥국의 시장, 특히 인구 또 경제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이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선진국들보다 신흥국, 아시아, 아프리카 신흥국의 성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상대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미국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한국 시장,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투자 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한 기업들이죠. 또 한국 주식 시장은 우리의 생활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사고 또 언제든 쉽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즉, 가장 익숙한 투자 시장은 한국이기 때문에 당장에 투자하냐,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냐 상관없이 여전히 한국은 오늘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이나 발전 측면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살짝 비켜 있다. 이 점 또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크게 보면 미국인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신흥국이겠죠. 지난 25년간 신흥국으로 유입된, 특히 채권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계속 크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채권 시장에서 투자된 돈은 약 27%라고 합니다. 신흥국 전체 시장에서.
또한 중국을 포함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우리가 이른바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에 투자된 돈은 신흥국 전체 자금의 47%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약 27% 신흥국에 투자된 채권 시장에서 투자된 자금 가운데 27%나 차지했다? 단연 1등이죠. 그렇다면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몇 퍼센트 채권 시장, 몇 퍼센트나 돈이 들어왔을까요? 9%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6% 들어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5%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등등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단연 중국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지금 당장 투자한다면 미국 위주의 투자가 좋겠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정도를 생각한다면 저는 중국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동성을 조금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죠. 또한 미국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도 그 영향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 역설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어떻 중국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언제까지 좋을까요? 저는 향후 5년 정도 투자한다면 중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5년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소비에서 나옵니다. 특히 중산층 소비입니다. 즉, 최근 중국의 중산층이 급팽창하면서 특히 중국의 소비시장, 내수시장이 엄청나게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중국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10년 뒤쯤, 즉 2030년이 되면요, 중국의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합니다. 15세에서 35세. 반대로 60세 이상 인구는 그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력을 이야기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의 소비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중산층은 아무래도 경제 활력이 있는 인구들을 뜻하겠죠. 그런데 10년 후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의 경제 활동기에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그 2배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포함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인구 고령화를 걸어가고 있다면 중국은 달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에 중국 중산층의 구매력은 향후 10년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인구가, 특히 경제 활동 인구가 급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투자는 경제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면 향후 10년 뒤에 중국의 고령화가 엄청 심해진다, 급해진다 라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가 중국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 전에 먼저 20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년을 일단 건너뜁니다. 20년부터 생각하면 앞으로 20년 후를 생각하면 어느 지역의 경제가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프리카를 꼽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지금 대표적인 4국, 네 나라를 꼽으라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케냐인데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또 구매력이 동시에 크게 늘어나고 또
기술 사용 빈도가 훨씬 늘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전문가들이 5차 산업혁명, 즉 지금 우리가 기술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 하죠. 그 다음에 5차 산업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될 것이다. 왜? 바로 농업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가 수명은 점점 길어지면서 필수적으로 식량 문제가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그때 아프리카가 계속 지금처럼 발전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또 농업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제조업이 발달하겠죠. 그렇다면 중산층도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등등의 부흥을 초래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은 아프리카다. 즉 길게 보면 20년 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이후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또한 아프리카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민족 간의 분쟁이 엄청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전도 많아지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경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내전이나 정치적인 불안 등등을 생각하면 투자하기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길게 생각하면 아프리카인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10년 뒤입니다. 아무래도 10년 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죠. 지금부터 10년 뒤를 생각하면 어디일까? 당연히 인도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도 인구의 방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중산층이 많아지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들이 또 함께 성장하고, 덕분에 인도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인구가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인구 밀도, 인구 수 입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아프리카, 3등이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이처럼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총 인구 가운데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후부터는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가 될 것인 반면,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인구들은 노령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지금 현재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10년 이후 중국보다는 훨씬 많다. 자, 이것은 중산층 비중이 10년 후에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중심되는 국가가 바로 인도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의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겠죠. 평균 소득은 중국이나 인도 또한 신흥공업국에 비하면 3배 이상입니다. 문제는요, 이들 미국, 일본, 유럽의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증가세가 많이 꺾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신흥국의 중산층의 소득은 이들 나라에 비해서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잠재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또 그 가운데 중심 국가인 인도 투자가 유망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요, 10년 뒤 2030년에는 신흥공업국의 중산층의 소비자 규모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5배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성장 아닙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산층의 소비자 규모보다 앞서 말씀드린 신흥공업국의 중산층 규모가 몇 배? 5배나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10년 뒤에 세계 모든 상품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신흥국 중산층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모든 제품들의 표준은 미국 그리고 선진국들이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KS 마크 같은 국제적인 표준이 미국, 유럽 기준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 같은 기준이 어디에 코드를 맞추느냐? 바로 신흥중산층의 코드에 맞출 것이다. 그만큼 향후 10년 뒤에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아니라 신흥국, 그 가운데 인도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투자한다면 미국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 여윳돈을 투자한다면 두 번째, 중국, 그 다음에 10년은 건너뛰고 20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세 번째, 아프리카인데 5년과 20년 사이 10년을 바라본다면 네 번째, 인도가 유망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에서는 관점이 다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국가 투자 시장이다. 이 관점은 지금까지 당장 투자 5년, 10년, 20년 투자의 관점과는 살짝 비켜서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은 변화하는 역동성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변화의 흐름을 잘 타면 한국은 굉장히 유리한 국가가 될 수도 있죠. 또 전략적 위치에서도 아주 유리한 경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악 부분에서는 BTS 방탄소년단, 그리고 또 영화 부분에서는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 등 한국은 문화와 특히 창의력 부분에서는 상당하게 높이 평가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어중간하다는 거죠. 국가 규모나 경제 규모, 인구,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출산,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로 빨리 늙어 가고 있는 국가라는 핸디캡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민으로 이민정책 확대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국민 정서를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는 세계화의 역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즉 국가 간의 교류가 과거보다는 제한되고 있는 형편, 예컨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에 장벽을 설치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처럼 코로나가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적인 정서와 또한 맞물리면서 이민으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은 기회도 있지만 상당히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익숙한 국가, 익숙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던 관점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국가들의 투자와 병행해서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국, 5년을 생각하면 중국, 또 10년을 생각하면 인도, 20년 이상을 생각하면 아프리카,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투자자분들의 개별적인 투자 태도, 투자 성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ETF나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은 투자자들의 성향이다. 그러나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끝으로 미국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 즉 미국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미국에 제일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애플, 또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 하는데 이 같은 기업들의 영향력은 다른 지역의 성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앞으로도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생각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자주 이어지는 질문을 토대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오늘같이 차분한 날에도 언제나 돈 되는 유익한 방송을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